2026년 2월 하버드 심리학과 연구팀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먼저 사라질 사람 유형. 당신도 여기에 해당될 확률 78%. 5년 후 당신이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안에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팀이 3년 동안 2만 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AI 도입 전후 직장인들의 뇌 활동을 측정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I 사용 6개월 후 전전도피질 활동이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전전도피질은 뭘까요? 판단력, 의사결정, 창의성을 담당하는 뇌 부위예요. 쉽게 말하면 AI에게 일을 맡길수록 당신의 뇌가 퇴화한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AI 의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편도체와 측두엽 연결성이 약화됐습니다. 편도체는 감정인식, 측두엽은 사회적 신호해석을 담당하는 부위죠. 결과적으로 AI를 많이 쓸수록 사람과의 소통 능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 신경과학 연구소가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AI 시대의 희귀해질 사람 유형 2가지. 첫째, 미세한 감정을 읽는 사람. 둘째, 자기만의 관점을 가진 사람. 첫 번째부터 볼까요? 미세한 감정을 읽는 능력. 이걸 심리학 용어로 정서지능 EQ라고 합니다. 다니엘 골먼 교수가 1995년 제안한 개념이죠. 정서지능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자기인식, 자기조절, 동기부여, 공감, 사회적 기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 톤, 바디랭귀지를 읽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회의 시간 상사가 당신 제안을 들었습니다. 입으로는 좋다고 말했어요. 근데 눈썹이 0.3초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팔짱을 꼈어요. 시선이 2초 동안 옆으로 갔습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걸 즉시 포착합니다. 아, 진심이 아니구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바로 질문합니다.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은 좋다고 했으니까 좋은 거겠지? 그대로 진행합니다. 나중에 상사가 불만을 터뜨려요. 왜 미리 확인 안 했어?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미세한 감정 신호를 읽느냐, 못 읽느냐. MIT 미디어랩 연구팀이 실험했습니다. AI와 인간의 감정 인식 능력을 비교했어요. 명백한 감정 표현, 행복, 슬픔, 분노는 AI가 95% 정확도로 인식했습니다. 인간은 97%. 거의 비슷하죠? 근데 미세한 감정은 달랐습니다. 당황함, 불편함, 주저함 같은 미묘한 감정. AI 정확도 62%, 인간 정확도 89%, 27%포인트 차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맥락을 읽기 때문입니다. 같은 미소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요. 진심 어린 미소인지, 억지 미소인지, 사회적 미소인지, 비웃는 미소인지. 표정뿐 아니라 상황, 관계, 과거 경험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AI는 이게 안 됩니다. 데이터로 학습한 패턴만 인식해요. 맥락 파악은 인간만의 고유 영역입니다. 문제는 이 능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평균 스크린 타임 7시간, 대면 대화 시간 45분, 스크린 대 대면 비율이 9대 1입니다. UCLA 심리학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하루 4시간 넘는 청소년. 얼굴 표정 인식 정확도가 38% 낮았어요. 감정 공감 능력도 42% 떨어졌습니다. 스크린만 보니까 사람 얼굴 읽는 능력이 퇴화한 겁니다. AI 시대엔 더 심각해집니다. 챗 GPT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주니까 사람에게 안 물어봐요. 화상회의는 늘고 대면 미팅은 줄어듭니다. 이메일로 다 해결하니까 직접 만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미세한 감정을 읽는 연습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희귀해질 유형. 자기만의 관점을 가진 사람. 이걸 심리학에서 인지적 복잡성이라고 합니다. 로버트 스턴버그 교수의 성공지능 이론 중 하나죠. 인지적 복잡성은 3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본다. 둘째, 모순을 견디며 통합한다. 셋째, 자기만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볼까요? AI에게 물어봅니다. 신제품 마케팅 전략 짜죠. AI가 답합니다. SNS 광고, 인플루언서 협업, 이벤트 진행. 표준적인 답변이에요. 인지적 복잡성이 낮은 사람은 오, 좋네. 그대로 실행합니다. 인지적 복잡성이 높은 사람은 잠깐, 우리 제품은 50대 타겟인데? SNS가 맞나? 우리 브랜드 이미지는 프리미엄인데? 인플루언서가 어울릴까?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있지?
우리만의 차별점은 뭐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합니다. AI 답변은 참고만 하고 자기 판단으로 결정해요. 스티브 잡스가 대표적입니다. 2007년 아이폰 개발할 때 모든 전문가가 반대했어요. 키보드 없는 스마트폰은 안 팔린다고. 잡스는 자기 관점을 밀어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지 말고 사람들이 원하게 될 걸 만들어라.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 전기차는 안 팔린다는 게 상식이었어요. 머스크는 상식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관점으로 미래를 봤죠. 결과는 알다시피 테슬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 첫째,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는 태도. 심리학에서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캐롤 드웨 교수가 연구한 개념이죠. 고정 마인드셋은 실패를 능력 부족으로 봅니다. 나는 안 돼, 포기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실패를 학습 기회로 봅니다.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잡스는 1985년 애플에서 쫓겨났어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해고당한 겁니다. 보통 사람이면 인생 끝났다 생각하죠. 잡스는 달랐습니다. 인생 최고의 일이었다고 말했어요. 덕분에 넥스트와 픽사를 만들 수 있었고 결국 애플로 돌아와서 아이폰을 만들었다고. 둘째,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아는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자기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존 플라벨 교수가 1970년대 제안한 개념이죠.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 나는 다 안다. 착각합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는 걸 몰라요.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 나는 이걸 모른다.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합니다. 머스크가 로켓 만들 때 항공우주공학 전공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가 모른다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또 이 부분에 있어 모든 걸 알아야 한다며 관련 책 수백 권을 읽었습니다. 결국 스페이스X를 만들었죠. 셋째, 자기 생각을 이야기로 만드는 능력, 내러티브 사고라고 합니다. 제롬 브루너 교수의 이론이죠. 논리적 사고는 사실을 나열합니다. 즉, A 때문에 B다와 같은 근거와 결론. 이와 반대로 내러티브 사고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과거에 A가 있었고 현재 B가 있으니까 미래에 C가 올 것이다. 맥락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잡스의 아이폰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단순히 스펙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었죠. 음악을 듣다가 전화를 받고 인터넷을 이용하고 이 모든 게 하나의 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상해보라.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스펙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삽니다. 자기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능력은 AI와 대화만 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직접 부딪혀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기만의 인지지도가 만들어져요. 신경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런던 택시기사들의 뇌를 MRI로 찍었어요. 해마 크기가 일반인보다 20% 컸습니다. 해마는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죠. 런던 거리를 외우느라 해마가 발달한 겁니다. 근데 GPS 나온 후 신규 기사들은 해마 크기가 일반인과 똑같았어요. GPS만 보니까 뇌가 발달하지 않은 겁니다. 인간의 뇌는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AI가 대신해주는 게 많아질수록 우리는 사고의 외주화 상태를 겪게 돼요. 편리함을 추구할수록 AI에 의해 더 쉽게 대체되는 역설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실천 가능한 해결책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 30분 되면 대화 후연. MIT 연구팀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되면 대화하는 사람. 정서지능이 6개월 만에 평균 23% 향상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점심시간에 동료랑 밥 먹으세요. 핸드폰 안 보고 얼굴 보면서 대화하세요. 상대방 표정 변화를 관찰하세요. 눈썹, 입꼬리, 목소리 톤, 미세한 신호를 포착하는 연습입니다. 주말엔 가족이나 친구 만나세요. 카톡 말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상대방 감정을 맞춰보는 겁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무슨 생각해? 틀려도 괜찮아요. 연습이 쌓이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둘째, AI 답변에 의문 던지기. 챗 GPT에게 뭔가 물어봤습니다. 답변을 받았어요. 바로 실행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 답변이 우리 상황에 맞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떨까? 반대 의견은 뭐가 있을까? 우리만의 방법은 뭘까? 최소 3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이게 인지적 복잡성을 키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I가 마케팅 전략 제안했습니다. SNS 광고하래요. 질문 하나. 우리 타겟이 SNS를 쓰나? 50대면
SNS보다 네이버 블로그가 나을 수도. 질문 둘. 경쟁사도 다 SNS 하는데 차별점은? 똑같이 하면 묻혀요. 질문 셋. 우리 브랜드 정체성이 맞나? 프리미엄 브랜드가 할인 이벤트 하면 이미지 깎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는 겁니다. 그럼 AI 답변은 참고만 되고 최종 판단은 당신이 하게 돼요. 이게 자기만의 관점입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 실패 기록하기. 성장 마인드셋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매주 일요일 저녁 30분만 투자해보세요. 이번 주 실패한 예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프레젠테이션 망쳤다. 상사한테 혼났다. 프로젝트 기한 못 맞췄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나는 이 실패에서 뭘 배웠나?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할 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건가? 예를 들어볼까요? 프레젠테이션을 망쳤다. 여기서 배운 점은? 자료 준비는 됐는데 연습이 부족했다. 다음 방법, 최소 5번은 리허설하자. 도움 요청, 발표 잘하는 동료에게 피드백 받자. 이렇게 적으면 실패가 학습이 됩니다. 6개월 후, 노트를 다시 보세요. 같은 실패 반복 안 하게 돼요. 이게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정리해드릴게요. AI 시대의 희귀해질 사람 유형 2가지. 미세한 감정을 읽는 사람, 자기만의 관점을 가진 사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하루 30분 되면 대화 훈련, AI 답변에 의문 던지기, 일주일에 한 번 실패 기록하기. 이 3가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6개월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AI가 대체 못하는 희귀한 사람, 가치가 높아지는 사람, 살아남는 사람.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